여러분, 소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짜고, 혈압을 높이고, 몸에 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소금은 적정량 섭취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천연 미네랄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나트륨 과다 섭취는 경고하지만 아예 소금을 끊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금의 건강상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몸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탈수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약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혈액, 림프액, 세포 속 그리고 세포 외부까지 거의 모든 조직과 기관이 물에 의존해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우리 몸에 그냥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환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세포 안팎의 수분 농도 차이, 즉 삼투압을 조절하는 핵심 전해질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트륨이 적절하게 있어야 세포 안으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반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조절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소금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이는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저나트륨 혈증에 걸리면 세포 안으로 수분이 과다 유입되면서 세포가 부풀어 오르고 뇌부종, 구토,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트륨이 지나치게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이를 맞추기 위해 갈증을 유발하고 소변을 통해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체액의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탈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소금을 무조건 줄이기만 해도 안 되고 많이 먹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중 땀을 통해 물과 함께 나트륨이 대량 배출되는데요. 만약 물만 계속 마시고 소금 섭취를 전혀 하지 않으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희석됩니다. 그 결과 저나트륨 혈증 플러스 탈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 같은 고강도 스포츠 후 의식을 잃는 경우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음료에는 반드시 나트륨과 기타 전해질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그냥 물만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탈수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철이나 사우나, 찜질방 이용 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땀으로 빠져나간 나트륨과 수분을 함께 보충해야만 체내 수분 균형이 유지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무조건 저염식만 고집하시거나 소금을 거의 먹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오히려 만성 피로, 현기증, 집중력 저하, 잦은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서인데요. 우리 뇌 역시 수분의 균형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트륨 농도 변화가 클 경우 이런 증상들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소금을 섭취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경우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약 2지 이하, 즉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지 이하로 권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나트륨 섭취량 기준이고 우리가 이미 가공식품, 외식 등으로 어느 정도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천일염, 암염 등의 고품질 소금을 가정해서 조금 사용하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고 탈수 위험이 높아지므로 적절한 나트륨 섭취는 노년 건강에 더 중요한 요소가 돼요. 노인분들 중에서는 물만 자주 마시는데도 쉽게 탈수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물과 함께 소량의 소금을 같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몸속에서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탈수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균형 있는 섭취가 핵심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니 주의하고 너무 적게 먹어도 탈수, 저나트륨 혈증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운동 후, 더운 날씨, 고령자, 다이어트 중인 분들은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소금의 효능은 바로 전해질 균형 유지와 이를 통한 근육 경련 예방이에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확 올라온다거나 밤에 자다가 다리에 경련이 오는 경우 말이죠. 이럴 때, 근육이 왜 이러지? 하고 당황하게 되는데 이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그럼 전해질이란 뭘까요?
전해질은 몸속에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고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이온 형태의 물질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이 전해질들은 우리가 움직일 때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특히 근육 섬유가 수축하고 다시 이완하려면 세포 내외로 전해질이 이동하면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반대로 제대로 이완되지 않으면서 경련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은 체내에서 가장 중요한 양이온 중 하나로 세포 외액의 농도 조절과 신경 자극 전달에 필수적이에요. 만약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과 신경세포에서 정상적인 전기 신호 전달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로 근육 경련, 저림, 쥐나는 증상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는 땀으로 인해 나트륨과 기타 전해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땀은 그냥 물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손실되기 때문에 물만 보충하면 오히려 전해질 농도가 희석되어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격렬한 운동 후 물만 많이 마신 경우 오히려 근육 경련이 더 잘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음료나 전해질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거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근육 경련이 더 자주 나타나는 이유도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이 깊어요. 나이가 들면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전해질 흡수와 대사 효율도 감소합니다. 게다가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나트륨, 칼륨 등 전해질을 함께 배출시키기 때문에 근육 경련 위험이 더욱 높아지죠. 이런 경우에는 식단에서 전해질 보충이 더 중요해져요. 적당한 소금 섭취가 나트륨 균형 유지에 꼭 필요하고 동시에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도 함께 섭취하면 좋아요. 대표적인 전해질 공급 식품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나트륨으로는 천일염, 암염, 요오드와 소금. 칼륨은 바나나,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칼슘은 유제품, 멸치, 두부. 마그네슘은 견과류, 해조류, 통곡물. 이렇게 균형 있게 섭취하면 전해질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날씨와 계절에 따른 전해질 관리입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땀 배출이 많아지므로 전해질 손실도 커지고 겨울철에는 건조한 환경으로 체액 농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계절에 맞게 수분과 전해질 섭취를 조절해주는 것이 근육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흔히 나는 평소에 운동도 별로 안 하는데 왜 자주 쥐가 나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만성적인 전해질 부족이나 식습관 불균형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가령 극단적인 저염식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가공식품을 과다 섭취해 나트륨만 높고 칼륨 마그네슘은 부족한 경우 이러한 불균형이 오히려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나트륨만을 따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운동 전후 또는 사우나, 등산, 격렬한 활동 후에는 물의 소량에 소금을 살짝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는 시중에 전해질 음료를 활용해 체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추천드려요. 정리해보면 전해질 균형은 우리 몸의 근육 수축과 이완, 신경 전달에 필수적이고 소금 속의 나트륨은 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할 때, 무더운 여름철, 고령자 또는 이뇨제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소금과 전해질의 적정 섭취에 더 신경 써야 불필요한 근육 경련과 피로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소금 섭취로 건강한 근육과 활력 있는 생활 유지해보세요. 다음으로 알아볼 소금의 효능은 바로 소화 촉진과 위산 분비 지원이에요. 혹시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꾸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위산 분비 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위산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오해하세요.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등을 생각하면 위산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 건강한 소화 과정에서는 충분한 위산 분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위에서 만들어지는 위산, 즉 염산은 아주 강한 산성이죠. 이 염산은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성화, 식중독균, 해로운 세균 제거, 음식물의 분해 및 연화, 미네랄 흡수 촉진. 자, 그런데 여기서 소금과 위산 분비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소금 속에는 나트륨과 염소가 포함되어 있죠. 이때 염소는 염산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위벽의 벽세포라는 곳에서 염산을 만들 때 염소 이온을 활용하는데요. 음식으로 충분한 염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염산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소금 섭취는 염소를 공급해주고 위산 분비를 지원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해요.
반대로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염산 분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속 더부룩함, 식후가스, 트림 증가, 영양소 흡수 저하.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는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위장 점막의 기능이 약화되고 벽세포 수가 줄어들면서 염산 분비량이 줄어드는데요. 이때 적당한 소금 섭취가 위산 분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위산이 부족하면 영양소 흡수율 자체가 떨어져서 면역력 약화, 피로, 빈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철분,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은 위산이 있어야 체내 흡수가 원활해지는데요. 위산이 부족하면 이들 미네랄 흡수가 저하되어 뼈 건강 저하, 빈혈, 근육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무염식만 고집하지 말고 좋은 품질의 소금을 적당량 사용하세요. 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곤 합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가공식품으로 나트륨은 과잉 섭취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염소 공급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정제염은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순수 내꺼이라서 오히려 우리 몸이 균형 잡힌 미네랄 섭취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천일염, 암염, 히말라야 소금 등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위산 분비에 도움을 줄까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5g 이하의 소금 섭취를 권장해요. 그 이상은 고혈압 등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간에 적당히 사용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 약간을 타서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서 소화가 한결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화 효소가 함께 들어있는 소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허브가 위산 분비와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부드럽게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점. 위산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이 있는 경우 소금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고 소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그 외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적절한 소금 섭취는 오히려 건강한 소화 시스템 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소금 속의 염소는 위산 생성의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적절한 소금 섭취는 위산 분비를 지원하고 그 결과로 소화 효율을 높이고 영양소 흡수를 돕고 해로운 균을 제거해 위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너무 과하게 먹으면 해롭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 균형 잡힌 소금 섭취로 속 편한 소화 건강 챙겨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소금의 효능은 조금 의외일 수도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 안정입니다. 보통 소금하면 혈압 올리는 나쁜 녀석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적절한 소금 섭취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신경계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먼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HPA-X라는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스트레스 상황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런데 이때 코르티솔과 함께 전해질 균형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체내에서는 수분과 전해질 대사가 빨라지고 특히 나트륨 배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 전달이 불안정해지고 피로감이 증가하며 집중력과 기억력도 저하될 수 있어요. 특히 나트륨은 신경세포 간 전기적 신호 전달에 꼭 필요해요. 우리 뇌와 신경계는 전기적 신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때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나트륨이 적당히 있어야 신경이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인 저염식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나트륨 손실이 심해지면 우리 뇌는 더 예민해지고 신경이 과흥분 상태가 되기 쉬워요. 결과적으로 불안감, 긴장, 짜증, 우울감 등의 증상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타대학교 연구팀은 동물 실험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실험 쥐들에게 적절한 나트륨을 공급했더니 스트레스 상황에서 훨씬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반면 나트륨이 부족한 쥐들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심한 불안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인간에서도 100%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연구에서 적정량의 나트륨 섭취가 스트레스 조절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신경 전달 안정화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트륨은 신경세포의 전기적 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전해질이에요. 이 균형이 깨지면 신경과흥분 상태가 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부신 기능 지원입니다. 부신은 코르티솔 등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인데요. 부신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도 적정량의 나트륨이 필요해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부신이 계속해서 과도하게 호르몬을 생산해야 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나트륨 요구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금을 너무 제한하면 부신 기능이 더 쉽게 고갈되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어요. 셋째, 혈압과 스트레스의 관계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저혈압 상태에서도 피로, 무기력, 불안 증상이 잘 나타나요. 극단적인 저염식으로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지면 몸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강조하는 건 어디까지나 적정량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소금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니까 절대 권장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량일까요?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하루 5g 이하의 소금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공식품에서 오는 숨은 나트륨이 많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줄이고 좋은 품질의 천일염이나 암염, 히말라야 소금 등으로 음식 간의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날, 평소보다 조금 더 땀을 많이 흘리거나 피로가 심할 때는 전해질 음료나 소금을 소량 추가 섭취하는 것도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역류성 식도염, 만성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소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정리해 볼게요. 소금 속 나트륨은 신경 안정화, 스트레스 조절, 부신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정량의 소금 섭취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불필요한 예민 반응과 피로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단 균형 잡힌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적게도 너무 많이도 말고 몸에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하면 소금은 건강한 신경과 마음의 균형에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5번째 효능이에요. 소금과 갑상선 건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소금이 갑상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의아해하시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요오드라는 영양소에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원소예요. 갑상선 호르몬은 트라이아이오도티론이나 타이록신이 있는데요. 이 두 호르몬 모두 요오드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요오드가 없으면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결과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초 대사율 조절, 체온 유지, 에너지 생산 촉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대사 조절, 심장, 소화기, 근육 기능 유지.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체온이 낮아지고 체중이 증가하기 쉬워져요. 또한 우울감, 탈모, 피부 건조,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도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왜 소금이 갑상선 건강에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 요오드와 소금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요오드 결핍이 매우 흔한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내륙 지방이나 해조류 섭취가 적은 지역에서는 요오드 부족으로 갑상선종, 거대 갑상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오드와 소금 사용 운동이 시작됐어요. 소금은 전 국민이 가장 널리 섭취하는 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오드를 첨가하면 간편하게 인구 전체의 요오드 섭취량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해조류 섭취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요오드 결핍 문제가 덜한 편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해조류 섭취가 줄고 또 저염식 트렌드로 소금 섭취 자체를 과도하게 줄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일부 인구층에서는 오히려 요오드 섭취 부족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 경향도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중인 여성들, 임산부, 채식 위주 식단을 하는 분들은 요오드 섭취가 부족할 위험이 높아요.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과 성장에 갑상선 호르몬이 필수적이라서 요오드 요구량이 더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태아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반드시 충분한 요오드 섭취에 신경 써야 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요오드 보충제를 과잉 복용하면 안 됩니다. 과다한 요오드 섭취는 갑상선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그럼 요오드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요오드와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요즘 시중에서 구입하는 천일염, 암염, 히말라야 소금 등은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도 많기 때문에 갑상선 건강을 고려한다면 가정용 식탁용 소금은 요오드와 소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또한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도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요오드 식품에는 다시마 미역, 김, 굴새우, 계란 이렇게 해조류와 해산물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해조류는 요오드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해요. 미역국 한 그릇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다량의 미역이나 다시마를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적정 요오드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의 경우 하루 150마이크로그램을 권장하고 있고 임산부는 220에서 250마이크로그램, 수유 중인 여성은 250에서 290마이크로그램까지 권장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식생활에서 요오드와 소금과 해조류 섭취로 충분한 요오드를 공급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저염식이나 채식 위주의 식단에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반대로 너무 많은 요오드 섭취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염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소금, 특히 요오드와 소금은 현대 사회에서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적절한 요오드 섭취는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로 신진대사, 체온 유지, 에너지 생산,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크게 기여합니다. 요즘처럼 저염식과 건강 트렌드가 강해지는 시대일수록 요오드 부족을 막기 위해 소금 섭취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좋은 품질의 소금 요오드 풍부한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한 갑상선을 유지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소금에 잘 알려지지 않은 5가지 효능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소금은 과하면 독, 적당히 먹으면 약입니다. 적절한 소금 섭취는 건강한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가공식품과 외식으로 나도 모르게 과다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식단을 조절하면서 좋은 품질의 소금을 적정량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소금이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천일염, 암염, 히말라야 소금? 다음 영상에서 소금 종류별 효능과 선택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